자, 1분기부터 시작해서 이 정비사업 시장과 청약 시장을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이 청약 시장과 정비사업 시장을 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청약 시장에서 당첨되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실 겁니다. 점수가 사실 뭐 65점 이상 좀 안정권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 점수를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을 그 안에서 뭐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당첨만 된다면 굉장히 큰 일반적인 그 입주 이후의 시세 대비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첨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에 비해서 사전적인 준비는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뭐 다음 달에 뭐 분양 캘린더 같은 거 보고서 다음 달에는 뭐 이 지역에서 뭐 어느 아파트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구나, 저기를 한번 지원해 볼까? 그러다 또 안 되면 몇 달 기다려서 이번엔 여기가 열리네, 저기 한번 지원해 볼까?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의외로 많이 연락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 오늘 바로 청약해야 되는데 여기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질문은 가급적인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때를 놓치신 겁니다. 저로서도 오늘 당장 청약하신다고 하는 분한테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항상 그런 식이다라는 거죠. 사전적인 준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청약 시장을 바라보시게 되는 겁니다. 설사 그 객관적인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 손 치더라도 미리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사전 검토를 해 놓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최종적인 결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청약시장이라는 것이 재개발이 되었건 재건축이 되었건 그 정비사업의 결과물로서 최종적인 분양, 청약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눈여겨봤던 그 정비사업장의 사업 진행 절차가 이제 곧 돌아서면 일반 분양까지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사전에 캐치를 하시고 가격 분석도 해보시고, 내가 당첨이 된다면 여기에 입주를 해서 살았을 때 앞으로 어떤 식의 자산 가치의 변동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닥친 다음에 분양 캘린더 보고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분기를 주름 잡았던 그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12.16 대책, 그 직전에 1분기 직전에 나온 대책이었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는 뭐 이제는 새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전 국토의 조정 대상 지역화, 전 국토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뭐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투기 과열 지구 이제 하다 안 되니까 15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줘 버리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 조치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고가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급락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았었죠. 이 조치가 내려진 바로 그 다음에 열렸던 서울의 주요 지역의 청약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것이 일반 재고주택 시장의 그 15억을 넘는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또 이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 진행되었던 여러 정비사업장의 그 진행 경과 중에서 좀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이 바로 이 재건축에 있어서는 안전진단이 되겠죠.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 어떤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고 어떤 단지는 통과하지 못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성산시형은 대표적인 안전진단에 성공적으로 통과를 한 그런 단지로 거듭나면서 불과 몇 달 만에 3억 원 이상 가격이 급등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단계로 나눠지죠. 1월 8일에는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월 8일에 추가 적정성 검토까지 완전하게 맞추고 이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성산시형뿐만 아니라 목동 신시가지에서도 본격적으로 안전진단을 진행을 해서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종 통과를 했고 또 어떤 단지는 통과를 하지 못했고 어디가 통과를 하지 못했는지는 그냥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프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재건축의 초기 관문에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고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재건축의 전체 과정에서 이 안전진단 통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갖다 붙여주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통과 자체만으로도 그 전과 후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격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성산시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치금을 적립하면서 안전진단이 전초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발빠른 투자자라면 이미 그때 들어가셨어야 사실 이 수익의 폭을 더 올릴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다가 제도가 변경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제 지연돼서 올해 실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구조 안정성, 건물 자체가 얼마나 이 재건축을 당장 하지 않으면 위험한가를 평가하는 구조 안정성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안전 진단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이죠. 이제 개포지구도 거의 이 재건축의 모든 절차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늦게 진행된 이 저밀도지구 아파트로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전체 3,375세대의 분양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반 분양은 232세대. 사실 전체 물량 대비 일반 분양분은 70%가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권에서는 이 정도 물량도 이제는 굉장히 귀한 이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TV가 15억을 초과하는 이 아파트에 대한 LTV 0%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는 그 제도가 적용된 직후의 분양이었기 때문에 분양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결과를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요? 232세대의 일반 분양이었고요. 청약 접수 건수 15,000명이 이제 지원을 하신 거죠. 경쟁률 65대 1이었습니다. 최저 56에서 최고 가점 79점까지 분포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뭐 서울에 진행되었던 어떤 청약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이 정도 점수 분포이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65점, 딱 중간 정도 되는 65점은 확보를 하셔야 청약시장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쟁률 1, 2, 3위를 했던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이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여러 평형 중에서 청약 경쟁률 1, 2, 3위를 했던 평형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 40평형대와 45평형까지 사실 적은 평형대도 당연히 분양을 했겠죠. 기존까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높았던 평형대는 대부분의 경우에 34평형이었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청약 경쟁률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강남에서는 40평대 이상, 45평까지 중대형의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각각 283대 1, 215대 1까지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40평대, 45평형대의 청약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공급 가액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모두가 15억을 훌쩍 넘기는 가격입니다. 대출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15억 넘는 고가 시장 다 죽었다라고 걱정을 했던 그런 가격이죠. 하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출과 전혀 상관없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신 겁니다. 항상 시장을 판단하실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시장 전체를 바라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내가 시장의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출과 전혀 상관없이 고가 아파트를 언제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수요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시그널을 주는 분양 결과였고요. 그리고 입주 단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상계 4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입주를 했죠. 그리고 제일 밑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신월동 쪽 신정 1-1구역 신정 뉴타운이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라는 단지도 입주를 했습니다. 먼저 두 단지를 집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동부권 끝자락 그리고 서남권 끝자락 예전에 정말 서울의 극단의 이제 마지막 보루로서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이제 수도권으로 밀려나야만 되는 그런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또 가격도 낮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격을 한번 보시면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가 34평형 그 실거래가가 입주 이후에 지금 9억 8천으로 찍혀 있습니다만 이미 상계조공 7단지 10억을 넘겨서 거래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뭐 10억 넘겨서 거래가 되는 거는 크게 무리가 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신정 1-1구역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도 마찬가지죠. 신월동의 가격이 12억, 지금 11억 정확하게는 11억 9천만 원입니다만 12억 원에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내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더 발빠르게 움직이셨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상계 4구역이라든지 신정 1-1구역에 좀 몇 년 전에 일찍 들어가서 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지금 훨씬 마음 편한 상태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고 계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쪽을 보시면 이 신길 뉴타운의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길 5구역과 그리고 신길 12구역의 최종 결과물로서 보라매 SK뷰와 그리고 신길 센트럴자이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된 상태이죠. 신길 뉴타운 사업 그 초기 단계부터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신길 내면 에스티움을 필두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곳들 완성을 하면서 입주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길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신길동이 지금 가격을 보시면 뭐 34평 14억 원대, 영등포 뉴타운까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면서 34평 좋은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가격대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은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한 중간 정도 이상의 예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신길동의 신축 재고주택이라도 더 늦지 않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 10억 중반, 15억 가까이 이르는 가격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20억 가까이 움직이는 거는 생각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빨리 그 가격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고덕 쪽을 보시면 이 강동이죠. 크게 보시면 강동은 서울 전체 그 물량 중에서 꽤 많은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동의 입주 물량 때문에 본격적인 서울의 전반적인 하락을 갖고 올 것이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뭄의 단비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공급이 안 됐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 이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공급 과잉이다 뭐 이런 수식어를 갖다 붙일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 신촌 그랑자이 이 마포 대흥동의 대흥 2구역 재개발 아파트가 공급이 됐었죠. 부가뉴타운과 아이뉴타운의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완성 단계에서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들이 역시나 17억 8천만 원, 거의 18억에 가까운 좋은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재울 뉴타운도 레미안 루센티아 이 입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과거 한 3년 전쯤 분양시장이 열렸던 그런 단지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됐던 그런 구역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셨다면 지금 이 단지들이 최종 사업을 완성한 이후에 입주 이후에 만들어낸 이런 가격들을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바라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고 그리고 여전히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분기의 주요 정책은 역시나 5.16 대책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반영되었던 공공재개발이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제가 워낙에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선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지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결승점에 이른 이 입주 물량도 있었습니다만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한두 단지 정도만 차후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의미 없는 그냥 정책이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본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뭐 하려고 틈새 시장을 자꾸 파고들까요? 코레일 부지 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던져졌습니다만 후속 조치에 대한 발표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냥 큰 의미는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고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일만 집중을 해서 보겠습니다.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으로 2020년 4월에 정해졌죠. 삼성물산으로 정해지면서 레미안 원 펜타스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재건축의 전체 단계에 있어서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서울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보통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 신반포 15차의 진행 경과를 보시면 2017년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2018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맞이하고 또 중간 절차가 또 있었네요. 2020년도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행되지 못하고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에 해당될 경우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재선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서 미리 사전적인 이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시공사 재선정 이후에 분양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반포 15차와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내년도에 분양 시기를 잡고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권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미리 제반 요건을 체크를 해두고 계셔야 되겠죠. 가격부터 시작해서 평형, 배정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단지의 구성까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만 하는 그런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정비구역에서 진행되었던 상황들 중에서도 유난히 2분기에는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방배삼익 재건축 단지에서도 신반포 21차 재건축 단지 또 제기 4구역 재개발 단지에서도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반포 15차의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시공사 선정은 이제 얼마 후면 분양까지 이르를 수 있을까를 미리 가늠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배삼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림산업이 갖고 갔고요. 신반포 21차는 포스코 그리고 제기 4구역은 현대건설이 이제 갖고 가게 됐습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서 아파트의 이제 브랜드까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는 곳은 제기 4구역이 되겠습니다. 제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상대적인 저가로 진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개발 단계인 현재에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바로 내가 재개발 물건을 취득할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후에 좀 빨리 돌아올 거라고 예상되는 청약시장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미리 내 바구니 안에 넣어두셔야 되는 단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평형대가 9억 아래에서 대출을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9억 아래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분기에 진행됐던 상황 아직 다 이제 말씀을 못 드린 상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2분기에 못 다 드린 말씀 마저 드리고 3분기, 4분기 이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거기에서 내년도에 진행될 상황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